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네, 자영업자들 좀 좋아졌대요, 경기도? 덕분에 제가 칭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다시 맞은 것 같다고 어, 말씀하시고요. 예, 객관적 지표들도 매출이 많이 회복되고, 일부에서는 작년 이맘때를 넘어섰다고 통계 자료도 나와서 예.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객관 지표 무슨 자료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면 전국의 신용카드 이제 사용률을 매주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예, 우리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4월 둘째 주 예, 그때부터 다른 시도보다는 이렇게 증가율이 가팔랐는데 어, 현재로서는 대개 한 10% 정도 좀 절대 포인트 10% 정도 더 높게 나오고요. 예, 지금 현재는 한 107 정도까지 이제 작년보다 더 회복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서울이 대개 한 90% 정도인데 경기도가 105% 이렇게 넘고 있어요. 예, 또 한 개의 자료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직접적으로 분석 개봉 들어갑니다. 신한카드가 예, 경기 지역 화폐를 취급하는 가맹점하고 예, 취급하지 못하는 가맹점의 매출을 비교했어요. 예, 매출 증가율을 비교했는데 원래는 취급 가맹점이 매출이 더 낮았는데 왜냐하면 소규모 점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급하고 난 후에 약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보니까 일반 가맹점은 107% 7%가 늘어났는데 3월 기준으로 예, 경기도의 가맹점 경기도 지역화폐를 취급할 수 있는 곳은 4월 30일까지 보니까 24%가 증가해서 124. 7%포인트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죠. 예. 그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그다음에 각 시 군 단위로 또 어떤 데는 10만 원, 뭐 어떤 데는 5만 원, 뭐 이렇게 쭉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바로바로 쓰셨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좀 추적을 해보고 있는데 예, 대개 한 2조 3천억 정도 되고요. 경기도께. 예, 예, 근데 5월 정부에서 지급하기 전까지 사용된 게 대개 한 7, 8천억, 그냥 3분의 1 정도 쓴 것 같습니다. 한 달 가량에. 그럼 아직 많이 남았네요. 더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3개월간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요. 예. 네네. 그런데 앞으로 계속 효과가 더 날 것 같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집행된 거 가지고서도 그 무슨 신용카드 사용 지표나 뭐 이런 등등에서 이미 뚜렷한 그 숫자상 확인이 된다 이 말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거의 명절 분위기가 나고 있죠. 그런데 물론 언론이라는 게 문제 있는 것만 좀 뒤지긴 합니다만은 네. 명품 사러 간다더라 무슨 콩다방 같은 데 가서 쓴다더라 등등등 이게 진짜 자영업자나 그 우리 시장한테는 별 도움 안 된다더라 또 그냥 현금으로 깡 하시는 분도 있다더라 별 기사들이 다 났는데 그건 어찌 보면 그냥 극히 지엽적인 건가요?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요. 어쨌든 카드로 3개월 내에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깡을 하더라도 결국 그 카드를 산 사람은 또 써야 되니까요.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정 거래들을 하게 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니까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보면 경기도 지역 화폐에 대한 소위 깡이라든지 가격 차별, 현금보다 더 받고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디 기사를 보니까 아니 그걸로 무슨 예를 들면 미용실을 갔다든지 손톱 이렇게 매니큐어 하는데 그런 데 갔다 이런 데 가는 걸 문제 삼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아니 그분들도 경제 주체고 저희가 서민만 살리려는 게 아니고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 정책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곳 어디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또 경제 활동 참가자들이기 때문에요. 나쁜 거 하는 게 아니면 괜찮지요. 미용실이나 네일샵 하시는 분들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일샵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기사에도 보니까. 그리고 가방 사면 어떻습니까? 자전거도 사고 옷이 제일 많이 팔렸던데요. 그래요. 옷도 좀 사고 그러는 거죠. 이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이제 결국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논란 끝에 쭉 확대가 되는데 뭐 가장 큰 공을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이거 뭐 할 일이니까 한 거죠. 근데 여전히 뭐, 일각에서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네. 또 이것 때문에 여당이 총선에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민들이 돈 10만 원 받았다고 그 어떤 정치를 선택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현재 상태로 소비 수요 진작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네. 지금 공급보다는 소비가 위축돼서 지금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쓸 돈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소비를 진작을 해서 경기를 이제 활성화시키거나 침체를 막는다라는 정책을 신속하게 예.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에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동의하시는 거지 예. 돈을 줬다고 해서 그럴 리는 없고요. 음흠. 특히 이번 정책의 핵심은 돈을 받는다라는 측면에 우리 그 수혜자도 예. 있지만 예. 그거를 소멸성 지역 화폐로 만들어서 그렇죠. 반드시 쓰게 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매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매출이 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은 기업들도 좋아지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 예. 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골라 가지고 뭐 시혜를 베푸는 예. 정책은 아니다. 그렇게 그 생각하시면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주기로 하는 것도 그 3개월 안에 다 쓰도록 하는 그것도 원래는 계획은 없었던 건데 추가된 거 아닌가요? 뭐 그거는 정부 사정을 알기는 어렵고요. 이게 과거에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이게 뿌렸더니 예. 소비를 하지 않더라. 그러게요.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옵니다. 예. 근데 추운 겨울이 닥쳐오는데 뭘 주면은 다 겨울을 대비해서 이렇게 저축을 하지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화폐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쓰도록 했는데 막 그게 정부에는 뭐 꽤 하나의 참고가 됐겠죠. 처음으로 해보는 거니까요. 네. 네네. 어쨌든 그 경기도에만 풀린 2조 3천억 가운데 한 3분의 1만 집행이 돼도 효과가 나타나면 네. 지금 전국에 뭐 4인 가구 100만 원씩 나가기 시작한 거는 이제 최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며칠 안 됐죠. 이제 곧 뭔가 좀 이렇게 그 분위기가 바뀌겠네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뭐 동네 뭐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이나 무슨 가게들, 예. 사용 가능한 가게들을 둘러보면, 실제로 매출도 대폭 늘어나고, 예. 그다음에 손님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체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장담하건데, 제가 장담 잘 안 하는데요. 예. 이게 소멸성 지역 화폐로 소비 촉진을 하는 정책은 아마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제 네. 3개월 한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가을 이후에도 여전히 코로나는 있을 것이고 경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고 정부도 뭐 30조 이상의 3차 추경 얘기하고 그러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재난기본소득 뭐 2차, 3차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미 이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생활화됐고 예. 소위 비접촉, 비대면 경제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예. 결국은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네. 더 해야 될 거고 그게 정부에서 IMF 때 예. 160조를 썼는데요. 예. 기업 측면에만 썼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경제 규모에 비춰보면 한 몇백 조를 써도 한 300조 정도에 네. 써도 되는 건데 그때 네. IMF 기준으로 한다면 예. 실제 이번에 쓴 거 거의 뭐 얼마 없습니다. 네. 1% 정도, 뭐 2, 30조. 그래서 어차피 더 써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는 수요 측면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예. 공급 측면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수요 측면을 보강해서 예.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커진 공급 역량하고 수요 역량을 좀 맞춰줘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2, 3차례 더 하는 거. 2,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불가피하다. 네. 그게 훨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아마 죄송합니다. 이번에 네. 이 지급한 후에 예.
저는 경제 관료들이나 저희 전통적 경제학자들도 예. 실제 효과를 분석해 보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카드로 줘서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뭐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이제 전 세계 보편으로 한시적 반드시 소비하는 이런 식의 재난지원금이 자리 잡게 될 거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이런 선제적 대응과 이슈 제기 등등으로 최근 그 대선 주자 지지도가 꽤 올라간 거 보셨죠? 뭐 숫자는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뭐 제가 하는 이제 경기 도정에 대한 호평이 좀 더 생겼다는 정도일 것이고요. 예. 그러나 그건 뭐 몇 년 후의 일이기도 하고 제가 뭐 경기 도정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말하기 좋아하는 또 언론계 일부들이 뭐 친문 인사로 꼽히는 이재강 전 민주당 부산 서동구 지역위원장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했다. 뭐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뭐 이런 기사들 막 나오던데 네. 이게 뭐예요 다? 저는 이제 실용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도정에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좋은 사람을 써야 됩니다. 온갖 영역의 인재들에게 예를 들면 부탁도 하고 또 필요하면 역할도 맡기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만 똑 떼어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문 그쪽에 표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다? 그런다고 표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봉하마을 다녀오시면서 부산 지역 지자체장들과 만남 가지셨다고요? 네. 이것도 뭐 PK 외연 확대를 위한 대선 준비용 행보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기본소득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들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선봉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점에서 부산의 광역단체장은 지금 안 계시지만 기초단체장들 그분들 설득도 좀 하고 저도 기초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경험도 좀 나누고 뭐 그런 차원이고 가는 길에 본 거지 그냥 저녁에 뭐 개인적 만남하고 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만난 거고요. 서로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지. 이걸 뭐 대선에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보고 싶으면 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뭐 세상 일이라고 하니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예를 들면 어떤 목표에 집착을 하거나 또 거기에 맞춰서 현재의 행정이나 저의 활동을 연동을 시키면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집착하면 할수록 더 멀어진다. 알겠습니다. 라는 걸 제가 전에 한번 깨우쳤습니다. 그렇죠. 대선 경선 때. 네, 너무 경험이 큰 교사죠. 너무 욕심내고 행보했더니 오히려 지도가 떨어졌었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여전히 코로나는 살아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해서 또 4개 학년이나 다시 또 등교하잖아요. 네. 괜찮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원천 봉쇄 상태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안전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일상을 회복하고 또 위험 요인이 있으면 최소화하고 또 위험이 현실화하면 즉각적 조치를 취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대응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며칠 사이에 끝날 일이 아니고 또 뭐 소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도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동거를 하는 밉지만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동거를 하는 방식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오늘 사이에 뉴스가 많이 나와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지금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 받아두신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가 있는데 대법원에 공개 변론서를 제출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저희 변호인들이 이제 제출을 했는데 워낙 이게 사건이 오래 가고 사실은 저는 뭐 목숨을 이렇게 걸어놓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저도 뭐 인간인데 사실 좀 힘듭니다. 힘든데 좀 빨리 결론을 좀 내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피고인이 다 그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하지 않았는데 왜 말하지 않았냐 뭐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관계없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 침묵이 죄다. 침묵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받은 상태라
저는 뭐 나름대로는 좀 부당하다고 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뭐 이렇게 하면 사실 고문할 필요 없죠. 그냥 물어보고 태도를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빨리 결론도 내고 그다음에 어쨌든 고등법원이 그렇게 판결까지 했으니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침묵한 거를 처벌하는 게 타당하냐.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알겠습니다.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 예. 그 적법한 행위를 말하지 않은 게 선거에 대체 무슨 영향이 있다는 거냐. 예. 한번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에 걸쳐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공개 변론 신청한 것을 두고 모든 언론은 이건 판결을 더 늦추기 위한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석도 일리가 있겠죠. 저의 내심의 의사는 이런 불안 상태를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말하지 않는 침묵을 처벌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고 그다음 네. 빨리 판결 내리자 이 말이군요. 전에 이 사건은 기소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네. 저는 갑자기 그런 판결을 받았고 알겠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우리 입장도 한번 내고 예.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우선 그런 뜻입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 대법원이 이제 이걸 수락하느냐 마느냐 또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네. 지켜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보니까 네. 침묵은 금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